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지난 20년간 부동산 정책 역사를 알아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강남 재건축 수요와 저금리로 인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데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을 조였으며 2005년 8월 31일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신도시 분양가를 25% 인하하여 분양시장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2006년까지 오르다 규제가 많아지자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잠잠해졌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풀고 집을 많이 공급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경제가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됩니다. 2009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DTI, LTV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대체로 보합되거나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입니다. 미분양도 많고 집값도 거래도 얼어붙어 있던 시기로 정부는 규제를 더 많이 풀게 됩니다. 2014년 9월 1일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추고 DTI 및 LTV도 완화하게 됩니다. 그 뒤 2015년부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고 1%대 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2015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2017년 투기과열 지구를 확대하였으며 2018년엔 다주택자 종부세를 대폭 인상합니다. 그럼에도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과 전세난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에서 2021년에 유례없는 집값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추가하였지만 코로나, 저금리, 전세 불안 등으로 수도권 전역이 폭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2022년부터 하느니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자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낙폭이 컸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DSR 및 정책 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자극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을 대거 해제하였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및 재건축 부담금 유예 등 각종 정책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듯 집값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공약집을 토대로 확인해보면 과거 정부처럼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개입보단 공급 확대에 집중해 집값 안정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청년 쉐어하우스 제공,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등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의 수요 통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